그만합시다. 딱 끊어야 돼. 니들이 끊어줘야 돼.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보세요. 얘들아. 오늘 배울 거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배울 미분의 시작이거든. 이 미분의 시작이 앞으로 배울 모든 미분 문제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문과생이라서 지금 이 파트를 가장 중요하게 해놔야 돼. 이과생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데, 자, 모든 미분은 여기서 출발하고 미분의 기본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미분과 적분이 둘 다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미분은 기울기고 적분은 넓이에요. 선생님, 적분은 아주 먼 얘기 같지? 전혀 그렇지 않다. 너도 코앞에 닥쳤어 지금. 미분은 기울기고 적분은 넓이다라는 건데, 내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용돈을 2만 원씩 받으면, 내가 처음에 이제 통장 잔고에 돈이 빵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2만 원씩 하루에 받았어. 그럼 첫날에 내 돈이 2만 원이 되죠. 처음에는 빵원이었지만 둘째 날에는 4만 원이 되고 셋째 날에는 6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이 그려지는데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뭐예요? 내 통장 잔고가 돈이 늘고 있구나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즉 기울기는 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루에 받는 용돈이 기울기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하루에 지금 2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2인 거죠. 그럼 만약에 좌표가 여기 있는 놈이 3,2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놈이 5,13이면 그림이 좀 이상하다 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림 좀 제대로 그리자. 여기가 5,13이라 칩시다. 그러면 내가 3일째 되는 날 내가 통장에 2만 원 있었는데 5일째 되는 날 13만 원 있었대. 짝수로 바꿉시다. 12만 원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 돈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의 기울기를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이틀 동안 얼마 벌었니? 이틀간 X가, 즉 X가 2 커질 동안 Y가 얼만큼 커졌어요? 10 커졌죠. 맞아? 이틀 동안 10만 원 벌었지. 하루에 얼마 번 거야? 5만 원 번 거죠. 그럼 기울기가 5인 거죠. 맞아요? 이렇게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즉 기울기란 건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돈을 벌고 있는가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주로 주로 주식 차트 볼 줄 아는 사람 있니? 주식 차트 아니면 오늘의 온도 그래프를 그리면 너희들이 이런 걸 정말 자주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온도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그래프 많이 보죠? 맞아요? 요런 게 뭐야 이거? 요런 게 기울기의 의미인데, 그럼 또 복습 하나 합시다. 내가 요거 두 점을 보고 기울기를 구하는 비법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이거 기억나요? 5,12 적고 3,2를 적어놓고 이렇게 마이너스만 걸어주면 그게 기울기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기울기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것도 복습을 합니다. 그럼 기울기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처음 기울기의 정의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기울기구나. 우리가 직선에서는 기울기를 이렇게 파악을 해왔는데, 대박. 그래프가 좋아. 아까랑 똑같은 3,2라는 좌표와 아까랑 좀 다른 6, 얼마랄까? 6,14? 이렇게 잡았다 합시다. 근데 그래프가 예쁘게 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게 이런 그래프들이고요. 이런 F에 관한 우리 다항식들을 볼 건데 꼬불꼬불한 그래프를 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꼬불꼬불한 그래프 처음에 본 게 2차 함수죠. 이 2차 함수는 꺾이는 점이 딱 한 번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미분을 배우면서 보게 될 함수들은 3차 함수는 꺾이는 지점이 2번 있고요. 4차 함수는 3번 이렇게 꺾여요. 5차는 4번 꺾입니다. 됩니까? 이런 애기들을 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러면 내가 기울기를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한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계속 바뀌잖아 지금. 그렇죠? 직선에 이렇게 똑바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꼬부라진 놈들은 기울기가 계속 바뀌네. 어떨 때는 막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잠깐 멈췄다가. 그죠?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그지? 또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죠.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 미분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출발은 뭐냐면 여기서 출발했어요. 야,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3일째 통장에 돈이 2만 원이 있었어. 3일째 되는 날.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내 통장에 잔고가 14만 원이 됐어. 그럼 내가 3일간 돈을 얼마 벌었냐? 12만 원 벌었죠. 맞아요. 3일간 12만 원 벌었으면 하루에 얼마 번 거예요? 평균적으로 4만 원 번 거죠.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4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됩니까? 돼요? 그럼 요게 기울기가 4다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가리켜서 자, 델타 x라고 불러요. 델타라는 게 좀 처음 봐서 짜증나니? 델타는 뭐냐면 x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y가 지금 요만큼 커졌죠. 12만 원 지금 벌었지. 좋아. 여기다 이제 12만 원 벌고 이게 3일이 지나갔다. 그러면 얘를 델타 y라고 또 적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x가 3부터 6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좋아. 다 적어줄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난 어떻게 정리하면 그 기간 동안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구한다고. 그게 뭐예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3분의 12가 되면서 이게 4입니다 라고 내가 답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의 의미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넘어서 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4일째 되는 날이 있었는데 야, 내가 4일째 되는 날 말이야. 요때는 자, 3일부터 6일까지 얘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가 4인데 내가 4일째 되는 날은 이때만 해도 내가 훨씬 더 급격하게 기울기가 더 빠르게 내 돈이 올라가고 있었죠. 이때만 해도. 이 순간으로 보면. 맞아요. 이럴 때도 이 순간으로 보면 기울기가 훨씬 더 빨리 올라오겠지. 이때보다. 맞아요. 즉 평균적으로는 기울기가 4지만 요 순간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요 순간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순간만큼은 돈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구나 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놈을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 자, 미분의 출발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미분의 출발은 내가 이 x가 4인 순간, 즉 4일째 되는 날에 요 순간에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요 놈을 내가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가 미분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됩니까?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순간 변화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순간 변화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요 그림이 조금 좋아. 그림을 좀 명료하게 다시 그립시다. 요렇게 좀 쉬운 그래프로 바꿨어요.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6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기 4인 순간,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내가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구합니다. 여기가 중요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잘 봐. 내가 얘를 4라고 놓고 얘보다 살짝 뒤에 있는 점 있죠. 얘를 4 플러스 h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4보다 h만큼 조금 더 간 시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자, 요 놈의 지금 함수값은 얼마겠어요? f4겠죠. 이게 f 함수로 전제를 했을 때. 그럼 요 놈의 함수값은 얼마겠니? 얼마야? f4 플러스 h겠죠. 맞아? 이렇게 적죠.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뭘 구하냐면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를 일단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야, 요 점의 좌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 플러스 h, f4 플러스 h라는 이런 함수 좌표가 될 것이고 요 점의 좌표는 4, f4라는 좌표가 되겠죠. 맞아? 그럼 내가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한다고 했죠. 그럼 야, x가 지금 얼만큼 변화했어? h만큼 변화했죠. y는 얼만큼 변화했어요? 이게 조금 더 큰 놈이니까 이거 빼기 이거만큼 변화했겠지? 맞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적히냐면
자, 내가 지금 적을 게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적힙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변화량이 h라는 사실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4 플러스 h에서 4를 뺀 거야. 맞습니까? 그쵸? 그리고 요 차이는 f의 4 플러스 h에서 f4를 딱 빼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요렇게 적죠? 맞니? 그러면 요 놈이 의미하는 게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다라는 거야. 이거 인정되죠? 어려울 거 없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 우리가 배웠던 가장 비장의 카드가 뭡니까? 바로 리미트예요. 리미트 h 값을 0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됩니까? 리미트 h 값을 0으로 보내버린다고. 야, 그러면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점이 어디를 향해 다가가겠니? 점점 이 점을 향해 다가가겠죠. 그지? 그럼 다가가면서 점점 그 기울기가 이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랑 점점 무한히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럼 그 얘기는 내가 요 놈을 계산한 그 결과값이 곧 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된다. 얘의 극한값이. 왜? 그 접선의 기울기 향해 다가갈 테니까. 이해됩니까? 우리는 요 식을 눈에 완전 박아놔야 돼요.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런 H랑 지금 델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기도 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식을 복잡하게 적으세요? 순간 변화율을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H를 쓰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적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가령 아까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번엔 여기 1이라고 씁시다. 괜히 4는 너무 큰 숫자인 것 같아요. 여기가 1이고 자 그럼 요 좌표가 1,f1인 거죠. 됩니까? 1,f1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이렇게 놨어요. 요거를 x,fx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요렇게 식을 두 개의 점을 잡으면 요 두 놈 사이의 기울기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제 적을 수 있어야지요.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분모는 x-1로 잡을 수 있죠. 분자는 fx-f1로 잡을 수 있죠. 맞지, 승희야? 맞아요. 됩니까? 이거 위에랑 똑같은 놈이죠. 즉, 요 차이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이거 x-1, 큰 놈에 작은 놈 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전에 평면접 할 때도 얘기했죠. 여기가 2고 여기가 오면은 이 길이가 얼만데? 3이라며. 이 길이가 3인 이유가 뭔데? 5 빼기 2 한 거 아니야. 초딩 뒤에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얘가 x로 바뀌면 모르겠대, 이 길이를. 모르겠어? 모르면 안 되죠. 얘는 x-2예요, 이 길이가. 됩니까? 그거 한 거라고 지금. 그렇죠? 마찬가지로 y좌표의 차이도 큰 놈에서 그냥 작은 놈을 뺐을 뿐이에요, 그냥. 그럼 이렇게 식이 적히죠. 그럼 내가 방금 적은 식이 의미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비장의 무기인 x를 어디로 보내요? 1로 보내버리는 거지. x를 1로 보내버리면 이 점이 어딜 향해 다가간다? 요 점을 향해 무한히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무한히 가까워진 요 점과 요 점, 이 무한히 가까운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점점 이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요 두 개의 식이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두 개의 식이고 이 두 개의 식은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미분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미분 끝날 때까지 적분에서도 계속 나와요. 미분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두 점을 그냥 설정을 해. 두 점을 설정해 놓고 기울기를 그냥 식으로 적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점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두 점을 설정해서 기울기를 잡아놓고 식으로 적어놓고 두 점을 하나로 모아준다. 모으는 방법은 바로 비장의 리미트더라. 라는 거죠? 이게 미분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그럼 요걸 안 가르쳤구나. 야, 그럼 내가 방금 구한 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은 x가 1인 순간에 순간적인 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얘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요. 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기호.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기호가 뭐냐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적어요?
F 프라임 1이라고 적습니다. 됩니까? F 프라임 1. 즉 얘가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가 1인 순간에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순간 변화율은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미분계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대. 그냥 부르는 이름이야. 알겠죠? 둘 다 똑같은 말이야.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즉, 이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x가 1인 순간에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F'1이라고 표현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지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기반으로 예제를 내가 하나 내서 풀어볼게요. 진짜 쉬운 걸로. 봐봐요. 우리가 가장 친숙한 2차 함수 곡선을 봅시다. 가장 친숙한 y는 x제곱. 그래, fx죠. fx는 x제곱이라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내가 식을 적을 건데 잘 봐. 요거까지 하고 쉴 거예요. 바로. 알겠죠? 내가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면 x가 2인 순간에 요 점에서의 그럼 얘가 2,4라는 좌표겠죠? 2,4라는 좌표겠죠?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얼만큼인지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한테. 그죠? 그럼 내가 뭘 물어본 거예요? x가 2인 순간에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또는 x가 2인 순간에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또는 F'2를 구하시오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니들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지금 문제인 거죠. 이것만 딱 구하고 바로 쉴게요. 봐봐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이 두 번째 방법. 요거를 써봅시다. 요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2면 그림이 좀 그렇다야. 여기가 2면 내가 여기 요 지점을 x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또한 그래 x를 좀 요 정도? 그럼 또 한 점이 생기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x라는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파란색으로 점을 찍은 요 점은 x, fx라는 이런 좌표가 되겠죠. 다시 쓰면 x, x제곱이라는 좌표가 될 거예요. 됩니까? 이 함수가 이런 놈이니까. 돼요? 그럼 내가 아까 적은 거랑 똑같이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식으로 적읍시다. 얘랑 얘의 기울기를 식으로 적으면 야, 이 차이가 얼마야? x-2죠? 맞아요? y좌표 차이. 얘랑 얘의 차이가 얼마예요? x제곱 마이너스 4죠? 맞아요? 내가 방금 적은 식이 뭐예요? 이 동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을 이은 이 기울기를 방금 구했다고 승희야. 그죠? 방금 얘를 구한 거죠? 그럼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뭐라고? 리미트. 이 상태에서 x를 어디로 보내? 2로 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점이 어디로 다가온다? 1로 무한히 다가오게 될 것이다. 결국엔 두 점이 무한히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그 무한히 가까워지고 있는 점들의 기울기는 점점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기울기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삼은 거예요. 되지요? 그러면 내가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 계산하는 건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극한에서 주장창 많이 풀었던 거죠. 분모가 2를 향해 달리니까 이거 뭐 그래 바로 인수분해되자. x-2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약분이 되면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 값이 4가 나오죠.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4구나. 요 순간 변화율이 4구나 F'2가 4구나를 방금 구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게 미분의 전부라고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설명한 이유가 다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요. 됩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 우리 지금 이게 내가 식을 두 종류로 썼죠. A타입, B타입이라 부르면 둘 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B타입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쉬는 시간 끝나고 요 A타입으로 요거를 바로 풀어내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쉬는 시간에 좀 피우는 사람 좀 자라. 알겠죠?